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해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아, 멋집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은 바로 우리, 이야, 그래요. 음양 감독님께서 아주 제 성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음악을 선정을 해서 틀어주셨습니다. 안치환의 카오스라는 노래입니다. 아, 멋진 노래죠. 그죠? 카오스라는 게 그 혼돈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카오스인데요. 이 가사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멋진 게 뭐냐면, 미친 것이 나인가, 그대인가, 저들인가, What a crazy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그 말이죠. What a crazy world. 이야, 멋진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치환 씨를 사랑합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What a crazy world 뒤에 We Live in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바로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대가들의 투자기법 성소장의 엑스파일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좀 특별한 날이요. 저번에 그 강의 초창기에 할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안철수 지금 보궐선거 후보자시죠. 그분이 또 와서 축하해 주셨고, 오늘은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그럽니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1번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여튼 좋은 날은 아니죠. 그죠? 참 같은 한민족이라는 게 아주 창피할 정도입니다. 무슨 이상한 어떤 사이비 집단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째인데요. 우리나라 3대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님. 그것도 3대잖아요. 자, 제 세대는요, 참 하여튼 희한한 세대예요. 제 세대가, 김일성 주석도 만나봤고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그냥 방송에서 접해봤다 이거죠. 김정일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김일성은 그랬습니다. 가끔 그때는 못 봤지만 지나간 자료 화면을 보면요. 김일성 주석은 모내기 때 보면 모도 심고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영상물이 북한 매체, 방송 매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들어서고는 전혀 안 갔죠. 안 가고 전혀 무슨 군부대 시찰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9살이죠. 김정은이가 체제로 들어서면서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어떤 장이 열리잖아요. 우리 재래시장처럼 우리는 대통령 선거라든가 어떤 총선,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시장입니다. 그죠? 시장을 가는데 지금 사실상은 북한에도 장이 열립니다. 그럼 꽃제비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이도 많이 안 됐어요. 5살, 4살, 6살 이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닥에 떨어진 상한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 우리가 영상으로 방송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진정한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리지를 않았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정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좀 내릴 것이다. 방송 언론상에서는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독립업체입니다. 독립업체란다. 독립기관이죠. 우리 한국은행은. 그래서 소신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시장을 보야죠. 시장을 직접 와서요. 우리 김승조 총재님이나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시장에 직접 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의 삶을 직접 보셔야죠.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물가를 잡아주는 그런 기관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여튼 오셔서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그게 과연 김정은이가 나쁜 짓만 한 거 아닙니다. 그나마 엔저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나큰 리스크였는데요. 그게 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일본과 좀 발맞추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오늘이 고비라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좀 수그러들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들어올 것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독수리 훈련이 이달 아마 30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봐야 북한에서도 조용하겠지만 아직 훈련은 정해져 있는 거고 뭐 매해마다 우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좀 예민하죠. 북한은. 지금 아주 4월 달이요. 가장 또 중요한 달이고요.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김정은이가 뭐 저번 주에는 뭐 미사일을 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저도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서핑을 하다가 딱 들여다본 건데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쏘지 못하는 이유가요. 대로변에 보면 우리 저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부대찌개. 그래, 부대찌개 때문에, 부대찌개집 때문에 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대포집이잖아요. 뭐 강대포, 김대포집, 대포집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저 큰 술집 뭐 지하에 뭐 그분들만 가시는 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무슨 싸롱 이런 데는 폭탄을 마시잖아요. 우리는. 폭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못 쏜답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그런 질문해요. 아니, 핵을 쏜다 안 합니까? 핵이 무섭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가족은요, 핵 가족화입니다. 핵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냥 하는 소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고 갈게요. 청문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윤진숙 해수부 장관 내정자죠. 예, 그분을 보면서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느냐고 이렇게 좀 인터넷 좀 들여다 보니까 참 너무 난잡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예의 바르던 동방 예의지국은 어디 가고 하여튼 사람 하나 어떤 무슨 마녀 사냥하십니까? 예, 저는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자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뭐 해녀를 데려다 놓는 게 낫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럼 들으시는 해녀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또 실제적인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신난 거죠. 뭐 네티즌들은 아싸 뭐 정치권에서 그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못 치겠어. 그래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진숙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하고요. 전혀 관련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아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분 같은 경우가 200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가장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했었을 당시에 그분이 진짜 멋지게 했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보시고 야 저분이야라고 생각했던 건데 뭐 별 이상한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예, 기분 주고 사랑받는 그래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자, 그래요. 쫄지 마! 예, 그래요. 쫄아서 그렇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이렇게 이어서 제가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 2입니다. 예, 기술적 분석 이론에 대한 툴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을 텐데요. 찰스 다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랜빌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낸 주추세 분석. 그래서 상승 1, 2, 3국면, 하락 1, 2, 3국면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짚어갈 게 뭐냐면요. 한번 화면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요. 엘리엇 파동이라는 건데요.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우리나라의 어떤 증권회사라든가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번에 GS건설은 다 아시죠?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사입니다. 주식, 증권 분석사가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그렇죠? GS건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분석을 라고 얘기했더니 그쪽 회사 담당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베꼈었다. 그건 분석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당신 하나 때문에 아주 엄청난 또 피해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엘리엇 파동 이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증권 애널리스트나 뭐 어떤 증권회사나 뭐 투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대개 이제 중투사라든가 뭐 이런 이제 시험을 보거나 내지는 이제 일임 투자업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배우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이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엘리엇 파동이든 뭐 우리나라 그 알려진 4, 50 여가지의 보조 지표를 액면 그대로 믿고서 시험 봐서 합격하고 그거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현실하고 맞춰야 되죠. 아주 오래된, 엘리엇 오래된 친구입니다. 진짜 오래된 친구라고요. 자, 잘 보실게요. 여기 보면요. 제가 숫자로 써놨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재밌어요. 자, 저번 시간에 해드렸던 그램비를 잘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까지가요. 상승 일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 일국면. 그랬다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꺾어지죠. 꺾어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하락이라고 안 하죠. 하락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정 2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파라고 그래요. 상승 1파, 자, 한 파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데요. 조정을 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밑점에서 1 고점 되세요. 중심 라인을 이제 자꾸 거보시라는 얘기죠. 예, 거보셔서 이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정 2국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국면,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게 3파동이라고 그러는데요. 3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 드린 건 뭐냐면 상승 제2국면, 제 식대로 얘기하면 한 판, 두 판, 세 판째, 두 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릴 때에, 요거는 이제 조정 4파, 그리고 마지막 상승 5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요. 급격한 하락을 준다라고 엘리엇은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스닥 종목이 그렇죠. 상승할 때는 완만한 상승이고요. 떨어질 때는 급격한 하락이다 얘기하는데 이쪽 부분에는 제가 소문자 A, B, C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락 일국면이죠. 요건요. 반등이 되는 거죠. 자, 이게요. 여기를 자 직전 고점이죠. 5번을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상승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락 일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직전 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확 밀려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엘리엇 파동이요.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자, 성소장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짚어가자는 거죠. 그죠? 자, 2분 누워서도 말은 똑바로 세워서 하라고 그랬어요. 잘 보시자고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일국면에서는요. 마르보주라고 그랬습니다. 캔들이 아주 작게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캔들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서판 상승 일국면에서는 캔들 자체가요. 0.2%, 0.25%, 0.5% 뭐 계속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다고 그랬죠? 자, 이제 캔들이 조금씩 커진다고 그랬죠. 조금씩 커지는데 요거는 3%, 4%, 뭐 2% 이런 형태로 간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상승 3국면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아버린다든가 이런 형태. 여기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묶이는 곳입니다. 근데 엘리엇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얘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요. 상승 1국면보다 2국면이죠. 상승, 그러니까 파로 따지면 3파인데요. 상승 2국면에서 제일 강하게 오르더라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씻고요. 1800개 종목을 다 뒤져보십시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다고요. 오히려 램비리가 착해요. 엘리엇은 잘못됐습니다. 엘리엇대로 가는 건요. 이건 디지털이고요.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하락은 맞을 수가 있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개잡주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엘리엇이 문제가 뭐냐면 다음 화면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얘가 얘기하는 것은 뭐라냐면 엘리엇 파동에서 절대 불가침의 법칙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자, 제가 첫 번째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가 내려오다가요. 1차 반등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조정을 주는 데 있어서요. 조정 2파가 너무 길어버리죠. 직전 저점을 밀어버리게 되면요. 2번이 되겠죠. 자, 이거는요. 이거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엘리엇 파동은 아니다는 겁니다. 엘리엇 파동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얘기한 대로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주고 맨 마지막에 크게 올라가는 일은 없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문제를 바로 내셔야죠. 자, 이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어요? 이런 모습이 진짜 멋진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지금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건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1파 주고 조정 2파 주고 두 파스째 상승 3파 주고 자, 내려가는데 조정 4파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직전 고점이죠. 그죠? 여기 이제 1번 고점이요. 상승 1국면 고점을 밀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엇 파동입니다. 자, 이제 엘리엇 파동 아셨죠? 자, 이런 걸 가지고서요.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그 파악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GS건설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신뢰성 있는 지표들이 혹시 있습니까? 소장님이 공부하시면서 야, 이거다 싶은 신뢰성 있는 지표가 혹시 있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한 60여 가지 어떤 보조 지표들 보면요. 신뢰성 있는 건 아니죠. 단지 데이터, 이미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실시간이 됐던 지나간 데이터가 됐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뜻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 줄 건 뭐냐면요. 그나마 신뢰성 있는 지표 ADX와 DMI에 대해서 오늘은 차근차근 아주 쉽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DMI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아주 뛰어난 기술적 분석 지표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 용어 나오는 약자는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ADX와 DMI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종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가와 저가라는 것은 윗꼬리 아랫꼬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가와 저가의 그 값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바로 ADX와 DMI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뭔가 만들어 봤어요. 팀을 구성해서 한 1년 반 동안 뭔가 지표를 저도 아주 그냥 소중한 돈을 내버리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얘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죠? 돈만 깨졌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DMI. 자, DMI에서 도출된 ADX는요. 요거 좀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추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추세라는 거는 상승 추세냐, 이게 지금 하락 추세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추세의 무엇을 강도를 계량화하는 어떤 수치화하는 거죠. 그죠? 계량화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DMI 그리고 ADX입니다. 어렵다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자, 보세요.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오늘의 고가가 즉 오늘의 윗꼬리가 어제의 윗꼬리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만 되죠? 높아야만 됩니다. 어쩔 때 상승 추세라면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상승 추세라면 오늘의 윗꼬리가 어제 윗꼬리보다 높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갈게요. 네가 추세가 하락 추세라면 오늘의 저가가 오늘의 밑꼬리가 어제의 밑꼬리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탈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어렵잖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오늘이고요. 얘가 어제입니다. 오늘, 어제. 이걸 캔들이라고 그러죠. 잘 보세요. 재밌는 거. 자, 이렇게 봅니다. 바로
전 캔들의 어제의 고가 윗꼬리와 저가 어제의 밑꼬리 저가 범위, 이 범위를, 자, 범위 중에서 위로 범위를 이탈을 했죠. 어제 윗꼬리보다 오늘 윗꼬리가 높았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 얘기예요. 이 이탈된 부분, 어제보다 높았던 그 부분의 간만을 뭐로? 상승의 힘으로 간주한다. 자, 그들은요, 세력들은 시가 종가를 정해놓고 갑니다. 이미 프로그램에 그렇게 지정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윗꼬리는 쭉 올라가면 개인의 힘이죠. 얘들은 맞춰야 될, 우리가 뭐 종가 관리 같은 거 하시죠. 분목 보시면, 그죠? 장 막판에 만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가가 쭉 밀립니다. 이해 가셨죠? 얘들은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상승의 힘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한다? 누적시키는 겁니다. 이 값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어제보다 밑꼬리는 길지 않았기 때문에 빼버리고 어제보다 윗꼬리가 길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PDI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 값을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P가 무슨 약자냐면 플러스 약자입니다. 아, 플러스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예요. 바로 전 캔들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제 종가입니다. 종가 대비 시가가요. 개파라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밀렸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서 어제 종가 부분을 밀고 올라갔으니까 요것은요, 플러스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망치형은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망치형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망치형은 잘 보세요. 자, 망치형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이거가 시가 부분이죠. 시가보다도요, 툭 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가보다도 어제 종가가 아니라 시가보다 개파락을 해야 그게 강력한 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제 시가보다도 더 떨커져 놔야 되겠죠. 그죠? 또 음봉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건 제가 양봉으로 그랬습니다만 음봉이 계속 발생하면은 음봉은 종가가 밑에잖아요. 그죠? 그래서 툭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망치형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제, 그러니까 바로 전 어제 캔들의 고가, 저가 범위 중. 자, 고가는 어제보다 낮았으니까 이건 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아래로 더 이탈했어요. 어제 밑꼬리보다 오늘 밑꼬리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탈하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더 길어진 이탈된 이 간만을 하락의 힘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적시키는데 이 값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MDI라고 그러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M이 뭐예요? 마이너스 약자입니다. 마이너스 약자예요.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이건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전 어제 캔들의 고가와 저가 다 이탈했습니다. 어제보다 윗꼬리가 더 길어, 어제보다 밑꼬리가 더 길어. 이탈된 부분을 계산을 해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윗꼬리가 더 이탈이 됐죠. 밑꼬리보다.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얘가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30에서 20을 빼주고 플러스 10을 누적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자, 밑꼬리, 윗꼬리 다 이탈했는데 어느 쪽이 더 이탈했느냐, 어느 쪽이 더 이탈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어제보다 윗꼬리가 더 길죠. 밑꼬리보다는, 그죠? 이 폭이, 간격이 이 플러스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잉태형 이렇게 얘기하죠. 잉태형도 양봉으로 나와야죠. 중심 라인을 어제 캔들 딱 봤을 때 종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양봉이었다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캔들 강의는 제가 또 다음에 아주 쉽게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어제 캔들의 고가와 어제 캔들의 저가,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가요? 윗꼬리,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쉬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들이. 자, 고가와 저가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어제에 비해서. 그러면 플러스 값, PDI나 마이너스 값, 이 MDI 값은 뭐로? 빵! 제로.
0으로 간주를 합니다. 0으로 간주를 하는 거요. 안 쳐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PDI 값이 예를 들어서 30, 자, 이제 누적시킨 겁니다. 30, 20, 40, 25, 30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합이 145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값, MDI 값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합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95죠. 마이너스 9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PDI 값 나누기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이 ADX 강도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즉 145 나누기 240을 하게 되면 절대값 더한 거죠. 그죠? 그러면 0.60417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100분율로 계산하면요. 6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DX 강도는요. 지금 상승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윗꼬리 아시겠죠? 네, 윗꼬리가 이런 역할을 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쭉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여러분들이 쭉 꼭지에 쫓아가 버리면 툭 빼버리죠. 그죠? 상한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잖아요. 좀 질질 내리다가 윗꼬리 만들어 놓고 종가는 만들어 놓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DX와 DMI,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은요,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순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그려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맥락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모 준비하셔가지고, 저랑 한번, 이제는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요. 자, HTS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수다님 세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메모하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 식대로 할게요. 그래요. 자, 한번 차트로 들어가서 HTS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저기 DMI 차트가 뭐야? ADX가 뭐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보세요.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배워야 됩니다. 예? 자, 화면 차트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죠. 지난 제가 그 대가들의 투자 비법 2회 때 여러분들 강의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선 긋고요. 동그라미 쳐줄게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 2회 때 3월 18일 날 강의했던 그 종목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를 보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실게요. 자, 우측을 클릭합니다. 우측.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자, 여기다 빈 공간 놓고요. 자,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 마우스 있어요. 마우스에 이쪽은 왼쪽, 이쪽을 우측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측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쪽을 누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왼쪽을 누르세요. 하면 왼쪽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르실까봐 제가 진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측을 클릭하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지표 추가라고 있습니다. 지표 추가.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측 눌러서 지표 추가를 누르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풍요 라인 이건요 제 겁니다. 이건 이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지표 추가 누르면 이 찾기에다가 뭘 치시냐면 영어로 여러분들 자, DMI를 치는 겁니다. DM. 예, DM. 예, DM까지만 치면은 스크롤바가 이렇게 쫓아옵니다. 보이시죠? 스크롤바가 쫓아와서 여기다가 제가 DM이라고 쳤습니다. I 치기 전에 먼저 내려와 주죠. 그래서 자, 1번 일자는 자, DMI 누르시고요. 2번
자,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갑니다. 자, DMI 누르고 적용을 눌렀습니다. 누르면요,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DMI 보면요, DI 플러스 14, DI 마이너스, 그리고 ADX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제가 확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번에는요, 왼쪽을 더블 클릭해요. 싱글, 더블, 트리플. 자, 더블 클릭입니다. 두 번 따닥. 자,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4라고, 여기 이제 피어리드 기간이 14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14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끝난 게 아니죠. 옆에 라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라인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자, 14 DI 마이너스, 그 다음에 ADX 색상을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1번 DI 플러스를 클릭을 합니다. DI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확대해서 얘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 뭐 할 건 줄 아세요? 색상을 지정을 할 겁니다. 색상. 그리고 자, 너비 1pt 포인트 굵기를 제가 한번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저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DI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색상을 누릅니다. 색상을 누르면 밑에 색상 메뉴 창이 나오죠. 자, 플러스니까 아무래도 빨간색이 낫겠어요. 그리고 PT는요, 여기 누르시면요, 쭉 나오죠. 메뉴가 한 2pt 정도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2pt. 자, 다음에 아까 2번 얘기했었죠. 마우스 보입니다. 자, DI 마이너스니까 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갈게요. 자, 플러스니까 빨간색. 그리고 색상, 우리는요, 양봉, 음봉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반대죠. 미국에서는, 그죠? 주가가 오를 때 봉이요, 파란 봉이에요. 음봉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양봉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시다가 이제, 주식이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미국 가서 주식하면 이제 그때부터, 놀라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동양은 이제 양음이잖아요. 뭐, 하여튼 빨간색은 뭐 복을 불러오네, 뭐 돈을 뭐 불러오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불러오긴 뭐 불러와요. 어쨌든요. 자, 색상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음으로 표시하시고요. PT는 2PT로 똑같이 가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ADX입니다. ADX 클릭해서 요거 색상은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회색입니다. 회색입니다. 이게 검정색이고요. 옆으로 오면 이게 회색입니다. 회색이 퍼센트가 돼 있죠. 자, 밑에는 흰색 되겠고 흰색 위에가 회색의 25%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여만 여러분들이 쉽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클릭해서 회색 25% 회색을 누르시고 자, 일단 너비는요, 2pt로 넣어주는 겁니다. 2pt로 넣어주시고, 자, 일단 이게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여기 기준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 기준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라인 설정은 했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 색상 했고, PT 했죠. 그죠? 예, 그런데, 기준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선 설정.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했나요? 이거를 제가 PT를 조정을 안 했네요. 이 PT로 해야 됩니다. 자, 기준선 설정을 들어가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복잡하죠?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0과 3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1번 10, 2번 30. 자, 누르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10을 누르고 밑에 보면 기준선 제거라고 있습니다. 제거를 누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30 누르고 기준선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10 누르고 제거, 30 누르고 제거, 그러면 없어졌죠?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저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20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20. 예,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옆에 기준선 추가라고 얘를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면 밑으로 뿅 내려가죠? 보시죠?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색상을 어떻게 두냐면 기준선 라인이에요. 중심 라인, 기준선 라인 색상은요. 이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파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연한 파랑 누르시고 PT, EPT 누르신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상단에 율촌화 여기 보이시는 ADX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눈 크게 뜨시고요.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놀랍죠? 훨씬 이쁘죠? 그래야 밑에 차트와 위에 바로 DMI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바닷속이라고 그럽니다. 자, 파란색이죠? 기준 라인 밑에는 바닷속입니다. 기준 라인 위에는요, 땅이에요. 여기 이제 ADX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예, 그러면 어디서요? 여기서 크로스 할 때 매수하셔서요. 얘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다 내려놓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다 내려놓고 자 여러분들은요 보시는 게 진짜 우스운 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뭐 보시냐면 가격 이동 평균을 보시죠. 가격 이동 평균. 자 여기서 제가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20 놓으시고 여러분들 60 놓으십니다. 그리고 뭐 놓죠? 그래요. 120을 놓으십니다. 30은 뺄게요. 자, 종가 단순입니다. 빼고 제가 색상을 빠르게 지금 자 설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21선 중요합니다. 생명선이라고 하네요. 자, 61선. 자, 추세선이죠. 그 다음에 120선 경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놓고 ADX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안 되죠. 뭐 이탈을 했었잖아요. 여기 이탈했죠. 그죠? 자, 잠깐 확대해서 화면. 이탈했죠. 그죠? 5일선을 이탈했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어떤 지지라인 21선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걸 일단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고, 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용자 지표를 놓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자 지표를. 자, 요거는 이제 밑에 색상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이 사나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요. A 또 소문자로 좀 표기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확대해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아까 이탈했던 그 부분이 이거 이제 2선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다시 이렇게 놓고 이쁘게 한번 이 자리만 좀 살짝 갖다 댈까요? 제가 그때 3월 18일 날 하니까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확대한 모습을 보면 이 가는선 첫 번째 위에 가는선을요. 꾹꾹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나 이탈은 했습니다만 일단 두 번째 이 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요.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가 단순 50, 20, 60을 보고서 매매하시기에는요.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우측 클릭해서요. 지표 추가 눌러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찾기에다가 DM, 이거 한글이네요. 자, DM을 친다고 그랬죠? 이게 잘 안 먹네요. 그래요. 됐습니다. 자, DM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찾기에다가 DM만 쳐도 스크롤바가 쫓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를 1번 클릭하시고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잊어먹지 마세요. 1번.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자, 1번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밑에 또 나왔습니다.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 플러스 14. 그냥 이렇게만 이제 주겠죠. 그죠? 자, 여기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번엔 다릅니다. 14였죠? 요걸요, 배수로 주는 겁니다. 아셨죠? 배수로 주는데, 자, 18의 배수는 28이 되겠죠? 자, 28을 좀 넣어보세요. 28 넣으시고, 그 다음에 라인 설정 아까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DI 플러스입니다. 색상 열어서 빨간색을 클릭하시고, 너비 EPT입니다.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요, 반복밖에 없죠. 자, DI 마이너스입니다. 검정색, 마이너스, 재수없어. 그래요. 자, EPT 누릅니다. 그리고 ADX는 제가 말씀드렸죠. ADX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회색 25% 클릭을 해주자.
EPT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EPT. 그리고요. 자, 기준선 설정 들어가서요. 1과 30 돼 있죠? 자, 하나씩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클릭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전체 제거라고 있죠? 자, 전체 제거를 클릭해 보면 뿅 사라지고요. 여기다 20을 치시고 기준선 추가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그리고 색상을 눌러서요. 일단은 연한 파란색 EPT 누르시고 하나, 둘, 셋, cat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요. 일단 저는 이제 무슨 표현을 치냐면 나팔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나팔. 밑에 하단에 6편 기술적 분석의 이론 요거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PD님. 요거 내려주시고요. 자, 볼게요. 여기 14와 28입니다. 나팔이요. 얘는 좀 완만하죠. 그죠? 예, 완만하고요. 우에는 좀 촘촘합니다. 아셨죠? 예, 그거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게 또 하나의 비법 아니겠습니까? 자, 지표 추가를 한 번 더 누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아셨죠? 자, DMI 한 번만 더 갈게요. 아유, 벌써 시간 다 됐어요. DMI. 자, 이번에는요, 다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1을 주세요. 1을 주세요. 피어리드 1을 주시고요. 라인 설정 아까랑 똑같이 갑니다. 자, 주목하세요. 1. 자, 빨간색 EPT 마이너스 재수없어. 검정색 EPT 땡큐 알라베요. ADX 회색 25% EPT. 중요한 거 ADX 이 부분을 체크해서 뺍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해서 뺍니다. 자, 피어리드가 1이라는 것은요. ADX 강도 소용없습니다. 강도 필요 없습니다. 요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빼는 겁니다. 아셨죠? 무조건이야. 아셨죠? 자, 기준선 설정은 똑같습니다. 전체 제거하시고요. 자, 20 기준선 자, 내려왔습니다. 잘 보세요. 요것도 연한 청색 누르시고 EPT 누르신 다음에 자, 확인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요. 소장님 기준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흰색을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없어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것은 그겁니다. 밑에 좀 ADX 뭐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대가들의 투자입법 2회 때 방송했던 건데요. 여기 지금요. 이 DMI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빨간 게 많죠. 그죠?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윗꼬리만 가지고 고점 부분만 가지고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가가요 빨개 검정색이 이제 음봉이 나오지만 약해 양봉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강하죠. 그랬다가 이쪽 양봉보다는 음봉이 크죠. 음봉이 크면 이때는 매도 하시면 됩니다. 자, 엘리엇 파동. 자, 그랜비리 법칙.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거죠. 여기가 매도하라고 분명히 알려졌고요. ADX 그다음에 DMI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있더라. 좀 미비하죠. 그죠? 자, 이 방송이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데일리 TV 들어오셔서요.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요것만 보시고 예,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제 내일 시간이 되면요. 제가 이데일리 온에서요. 풍류클럽이죠. 거기서 또 장중에 열 수 있으면 여건이 허락한다라면 제가 방송을 열 수가 있습니다. 혹 이제 어떤 내부 사정에 의해서요. 방송이 안 열릴 수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하여튼 즐겁고 아주 보람찬 오후 되시고 뉴스에 많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뉴스에 흔들리죠. 공영방송을 또한 어떤 그 케이블 TV나 이런 종편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대찌개 집 있고 대포집 폭탄주 마시고 핵가죽화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